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전원 생활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접근했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보고 들은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례 1. 같이 일하던 과장님 이야기입니다. 2018년에 정년 퇴직하셨습니다. 퇴직 후 모임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방송에 나오는 사람처럼 살고 싶다고 하시길래 과장님 1년 살아보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전원 생활을 낭만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지만 이미 시골집을 2억 원에 구입해 등기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부인은 시골 생활을 못하겠다고 하여 결국 혼자 전원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평생 공직자로 살아온 분이 혼자 시골에서 텃밭을 가꾸며 살겠다고 간 것입니다. 작년에 소식을 들었는데 지병이 악화되어 다시 서울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골집은 아직도 팔리지 않아 그대로 두고 있다고 합니다. 사례 2. 유튜브 강호의 발바닥 TV 2025년 2월 9일 방송 내용 요약입니다. 남편의 퇴직금과 아내의 목돈으로 전원주택을 지은 뒤 후회하는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정년 퇴직한 공무원으로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 걱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방송에서 텃밭을 가꾸고 고추, 상추를 키워 먹는 장면을 보면서 전원 생활에 대한 로망을 키웠습니다. 부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전원주택을 새로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경험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집을 지을 때 당초 계약한 금액대로 짓는 경우도 있지만 자재비 올랐다, 인건비 올랐다며 추가 비용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사비는 남편의 퇴직금을 훌쩍 넘겼고 결국 아내가 갖고 있던 소중한 목돈까지 투입해야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집은 완공됐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추가 비용으로 아내는 통장에 돈 한 푼 없는 상태가 되었고 한순간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은 건 목돈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돈을 쓰던 안 쓰던 사람은 어느 정도 목돈을 갖고 있어야 마음이 편하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땅을 살 때 대출을 받았는데 남편의 연금으로 겨우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고 있습니다. 집을 짓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들면서 모든 계획이 꼬였던 것입니다. 손주들이 오면 용돈도 주고 뭐라도 사주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낭만을 꿈꾸던 전원생활 뒤에 남은 것은 후회와 눈물뿐입니다. 평소에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유튜브 방송을 보면 전원생활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보입니다. 첫째,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평소 집에서 화분도 제대로 키워본 적 없는 사람이, 평소 이런저런 집안일, 쓰레기 분리수거도 하지 않는 사람이, 혼자 집안 대청소 한번 해본 적 없는 사람이, 과장님, 부장님 소리 들으며 평생 대접받으면서 살아온 사람이, 주말 농장은커녕 주말이면 소파에서 낮잠 자는 걸 즐기는 사람이, 전원 생활을 하겠다는 것부터가 어느 정도 실패의 가능성을 안고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방송에서 보여주는 피상적인 모습만 보고 막연한 로망을 키웠다는 점입니다. 평화로움, 한적함, 이것부터가 환상입니다. 도시의 바쁜 일상, 병원, 문화 인프라,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안전망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는 존재도 사실은 그 안전망입니다. 한낮의 평화로움은 해가 지고 나면 사방에 인적도 불빛도 없는 적막함의 공포로 바뀝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저는 경험해봐서 압니다. 한적하다고요? 농사일만큼 계속 손이 가는 일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손이 갑니다. 엄청 부지런하고 건강해야 합니다. 평생 책상에 앉아 일하던 사람이 하루 종일 쪼그리고 앉아 일하면 무릎, 허리 아프다며 병원 신세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벌레, 지역 텃세 같은 건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사람과 부딪히기 싫어서 전원 생활을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전제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전원주택에서 텃밭 가꾸는 재미에 빠져 행복하게 산다는 분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농촌 생활을 하겠다고 마음먹었으면 스스로 동화되고 적응할 생각을 해야지 도시 생활의 가치관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면 안 된다. 지역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살아가는 이주민도 많다. 텃세라는 말 자체가 도시인의 시각으로 농촌의 메커니즘을 재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 돈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도시 생활을 접고 전원 생활을 누리려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필수입니다. 나이 60 넘어서 시골에서 돈 벌 수 있는 일자리는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 1. 먼저 자신의 정체성이 농촌 생활에 적합한지 면밀히 분석하세요. 2. 직접 키운 과일과 채소를 따먹는 기쁨, 밤하늘의 별빛과 달빛, 상쾌한 공기. 그 로망의 이면에는 귀찮음, 노동, 벌레, 텃세, 안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3. 그래도 나는 꼭 서울을 벗어나서 살고 싶다면 대형 병원까지 1시간 내에 접근 가능하고 읍내의 내과, 이비인후과, 치과 정도는 갖춘 지역을 선택해서 1년 정도 단기 임대로 먼저 살아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